평생 함께하자는 약속으로 나란히 내딛었던 첫발. 어느새 새 아이의 부모가 됐다고 합니다. 이만식 씨에게 아내와 새 아이들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는데요. 가족을 위해 트럭 운전 일을 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던 이만식 씨. 그러던 어느 날 작업 도중 화물차에서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이틀 뒤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잘 됐으니까 빨리 회복해서 집에 가자 이제 그런 얘기도 나누고. 그런데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한 만식 씨. 가래를 막 킥킥거리면서 뱉으려고 했는데 가래는 정작 안 나오고 숨쉬기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수술하고 나와서 그런 거다. 조금 지나고 나면 괜찮아진다고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정지가 오고 말았는데요. 현재는 뇌사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든든한 아빠가 집을 비운 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 갔다 오면은 마음도 안 좋고 제가 보고 오면은 막 마음도 심란하고 눈물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아프고 애들 보면은 애들이 제일 불쌍하고 지금. 아빠는 언제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빠가 아프니까 지금 보고 싶어요. 네,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픕니다. 선생님, 사고 직후에 이 환자의 상태는 어땠나요? 화물차에서 떨어지면서 수상한 목 부분에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내원 시 CT 검사에서 보시면은 목뼈, 경추 1번, 2번, 3번, 4번 으깨진 것이 지금 관찰되고 있는데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것이 골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뉘어 보이는 것입니다. 목뼈가 부러졌다고 하면 네. 엄청나게 이제 심각한 부상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떤 심한 수술을 외상입니다. 받게 된 건가요? 수술은 앞쪽에 불안정했던 경추체, 목뼈를 제거하고 거기에 인공뼈를 삽입한 이후에 전방 기기를 고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수술 자체로는 지금 큰 문제가 지금 없어 보이는데 네. 수술 후에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심정지가 일어나서 지금은 중환자실에 뇌사 상태로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이루어졌는데 심정지가 왜 일어나요? 사실 수술 자체는 지금 고정은 잘 돼 있는 상태는 맞는데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서 자세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대조군 정상 환자에 있어서의 사진입니다. 기도가 그러니까 이 그렇죠. 부분이- 요게 기도, 네. 요 거리가 기도까지 거리인데 네. 그래서 환자는 이거 어땠나요? 환자의 지금 상태를 보시면은 근데 아까 여기에 있었던 기도가 지금은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한 거리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다 지금 부은 건데 아하. 속에서 그냥 목을 어떻게 보면 지금 조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호흡곤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마취하면서 기도 삭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삭관한 튜브를 수술 직후에 바로 빼고 병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 삭관 튜브를 유지하고 중환자실에서 하루 이틀 정도 저 조직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 조직의 붓기가 좀 빠질 때까지 가라앉을 그리고 때까지. 가라앉을 네. 때까지 그리고 환자가 어느 정도 호흡곤란 이런 것들 어떤 합병증이 없는 걸 확인한 이후에 뺐더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가족은 이 환자의 심정지를 막을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환자가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깬 환자는 계속해서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환자분 때문에 주변 환자분들이 잘 쉬지를 못한다. 그래 민원이 들어와서 밖으로 좀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병실 앞에 딱 나가면 간호사실 있죠. 거기 사이 복도에 그냥 방치가 됐던 거죠. 의료진은 아프다고 소리치는 환자를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했고 병실에서 병실 밖 복도로 이동시켰습니다. 환자분 유별을 하세요. 정말 우리는 이때까지 수술했던 환자 중에 이랬던 환자 없었다고. 너무 유별나다. 그리고 이 정도 통증도 못 참냐. 진정제를 투여받고 깊은 잠에 빠진 환자. 그로부터 약 5시간 후 심정지를 일으켰고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만 건데요. 계속 목이 이제 부어서 숨쉬기도 힘들고 가래가 너무 많이 끼어 있다고 했는데
간호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오셔서 모관을 한 번만이라도 들여다봐 주셨으면은 과연 이렇게 심정지가 왔을지. 이에 병원은 방송사의 요청에 어떠한 답변도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아이가 이제 겨우 초등학생, 아내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엄마가 그랬는데 호흡기 여기에서 가래 빼주려고 했는데 눈물 흘렸대요. 아이들의 기도처럼 아빠는 돌아올 수 있을까요? 가족은 병원이 환자를 방치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가족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죠? 네, 당시 기록된 간호기록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2시 30분에 환자는 답답하다면서 산소 마스크를 벗고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비협조적이다라고 하면서 환자의 침대를 복도에다 데리고 나서 관찰했다라는 것입니다. 4시 20분에 안절부절 못하고 가깝이서 앉겠다고 소리치자 강력한 진정제인 할로페이돌과 아티반을 놨는데요. 정상인도 하루 정도 재울 수 있는 강력한 진정제입니다. 숨을 못 쉬어서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해서 할로페이돌과 아티반을 놨다.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처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흡곤란을 이 환자가 계속 호소를 하니까 네. 이 아티반을 주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약인가요? 심정지 이전에 투여단 약은 이제 2가지 종류의 약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할로페리돌이라는 약은 향전 정신성 약물이라서 수술 후에 과잉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좀 줄 수 있는 약으로 지금 되어 있고, 아티반이라는 약은 안정제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기계적으로 지금 목이 눌려서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에 네. 어쩔 수 없이 자게 되는 약이 투여되니까 목이 졸림에도 불구하고 자게 되는 것이죠. 아까 부었던 조직은 분명히 더 붓고 출혈은 분명히 더 있을 것이고, 아하. 그런데 환자는 자고 있었으므로 표현을 못할 거 아니에요. 약이 들어서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깨니까 숨은 더 차고. 아하. 그렇다면 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네, 결국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수술 부위에 부종이 생겨서 기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는 수시간 동안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안절부절 못했기 때문에 산소를 주고 기도 삭간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진정제를 투여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형사적인 책임도 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프다고 소리를 치는 환자의 목소리에 의료진이 한 번이라도 더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도 아빠는 새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가볍게 일터로 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 의료 분쟁 차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